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삼성에서 특별히 갤럭시북 라인업을 제대로 밀고 나가려 해서인지 최근 프로 시리즈들을 위한 언팩을 4월에 진행했습니다. 이온2나 플렉스2가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간 팀킬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기도 하지만 발표를 보면 삼성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프로 라인업 고급화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발표된 제품 중에서 많이들 고민하는 게 프로, 그리고 프로 360 두 가지의 제품인데 웬만해선 가장 많이 구입할 프로로 선택해서 그에 대한 사용기를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언팩이 끝나고 나서 실물로 보니까 저는 도저히 이제 프로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처음으로 삼성에서 좀 비싼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광고 제안으로 왔기 때문에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것은 거절하고 저는 직접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프로 360을 언박싱 해보고 왜 제가 둘 중에 프로 360을 골랐는지, 그리고 제가 노트북을 구입할 때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구입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박스에서 보이는 좋은 점과 나쁜 점 하나씩 있습니다. 기존 삼성의 패키징은 친환경을 위해 좀 저렴해 보이는 이런 패키징이었지만 이제는 박스에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 그리고 박스에서도 삼성도 이제 색상을 이렇게 이제 좀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박스의 디자인을 예쁘게 잘 했습니다. 나쁜 점은 밀봉으로의 비닐이 싸져 있는데 요런데 보면 공장에서 이러한 밀봉을 한번 해봤거든요. 요거는 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했을 때 요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오곤 하는데 이제 좀 비닐 패킹을 한 것은 좋지만 대충 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갤럭시북 프로 360 오, 종이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기존과 소재가 같으면서도 고급스러움에 신경 썼다는 것, 이거는 참 좋습니다. 여기는 삼성의 65W 지라 갈륨을 사용한 충전기, 얘는 접지가 가능한 모델이에요. 프로 360은 접지가 가능한 충전기를 넣어줬고 일반 프로 버전은 접지가 불가능한 충전기입니다. 이제 지라 갈륨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 충전기보다는 많이 작아졌죠. C타입으로도 되어 있고 되게 작은 충전기. 그리고 노트북은 삼성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급스러움입니다. 예전 삼성 노트북 9인가? 진짜 알루미늄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얇은 삼성의 한때 이제 노트북이 굉장히 괜찮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느낌이 스물스물 흘러오는 이 단단한 금속의 느낌 아주 좋습니다. 부드러운 부직포로 쌓여있는 저는 삼성에서 이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니 왜 깔맞춤을 안 해줬지? 갤럭시 탭 S7은 깔맞춤을 해줬거든요. 근데 갤럭시북은 남자는 핑크이기 때문에 핑크로 구입했는데 S펜은 또 검정색이에요. 디자인은 완전 같거든요.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프로인데. 그리고 C타입 케이블이랑 설명서. 예전에 마이크로 오핀에서 C타입으로 바뀌었을 때 주던 이제 OTG 젠더처럼 A타입을 끼울 수 있는 젠더도 주고 HDMI도 연결할 수 있는 젠더도 함께 넣어주고 있습니다. 짜라잔 짠 쿵짝짝 쿵짝짝. 오, 뜯자마자 불량 발견. 하단에 고무 패드가 떠 있는데요. 뭐지? 검수 제대로 안 하나? 그냥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전작에 비해 굉장히 넓어진 통풍구, 마치 맥북 에어의 느낌이 나듯이 금속 소재의 느낌. 그리고 상판과 하판에 저는 마지막까지 네이비로 교체할까 싶기도 했었는데 핑크가 맥북 에어의 골드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지만 나름 괜찮습니다. 이게 힌지 힘이 조금 약한 것 같아. 원래 360들은 힌지가 좀 강한 편이거든요. 얘는 좀 고정이 되지 않고 한 45도 정도까지는 고정이 되지 않고 그 이후로는 좀 이렇게 고정이 되는 방식. 진짜 얇기는 얇다. 확실히 프로보다는 프로 360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터치패드가 커진 것도 마음에 들고 일단 첫인상은 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노트북을 구입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크기나 CPU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 노트북을 선택하실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노트북을 선택할 때 중요시 보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자세하게 파고들면 뭐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정도 되면 이 영상을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초보자의 입장에서 좀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프로와 프로 360 중 프로 360을 선택한 이유. 처음 이 제품들이 공개되었을 때 들었던 생각,
생각은 360은 말 그대로 화면이 360도 돌아가고 펜 사용에 특화된 모델, 일반 프로는 펜과 360도를 뺀 프로 버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확실히 이온2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꽤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과연 이게 프로라는 이름을 달만한 제품인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실물을 봤을 때 상판은 알루미늄 합금이라서 좀 고급스럽기는 했지만 하판 쪽은 마그네슘 합금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실물에서는 괴리감이 있는 느낌이랄까. 그에 비해 프로 360은 전체가 알루미늄이에요. 그니까 그냥 프로 버전은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상판만 알루미늄을 쓰면서 약간 겉멋만 든 싼티나는 느낌. 물론 지금 새로 사야 한다면 프로로 구입해야겠지만 이온2를 쓰고 있다면 굳이 프로로 갈아탈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마 이 프로라는 이름을 달면서 조금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인식에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면 현존 최고의 스펙, 특히 뛰어난 마감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훌륭한 스피커 또는 성능 대비 가벼운 무게를 생각하지만 삼성에서 생각하는 프로는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실물로 봤을 때 저는 프로보다 프로 360은 훨씬 괜찮게 나왔다고 느꼈기 때문에 프로는 솔직히 제가 그 돈 주고 구입하고 싶지는 않았고 프로 360은 나름 괜찮고 써보고 싶어서 구입한 모델입니다. 그럼 이제 노트북의 모델명은 정했죠. 다음은 제가 봤던 것은 그래픽카드인데 유일하게 프로 360에 비해 프로가 더 좋았던 점은 외장 그래픽 NVIDIA의 MX450이 달린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고성능 그래픽카드까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제품에서 그나마 이제 게임을 조금이라도 더 원활하게 돌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외장 그래픽 옵션이 있는 것이죠. 그럼 더 고성능이 있는데도 왜 내장 그래픽인 프로 360으로 골랐냐? 제 기준에서는 경험해보니까 요즘 인텔 내장도 쓸만했습니다. 당연히 외장 그래픽인 MX450이 달렸다면 더 좋기는 하지만 굳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외장 그래픽이 달리게 된다면 뭐 발열도 조금 더 생기기도 마련이고 배터리도 조금 더 빨리 닳고 게임을 할 거면 데스크탑으로 하는 게 낫지. 가성비 측면으로는 울트라북에서는 저는 내장 그래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이러한 노트북의 포지션은 게임을 하려고 사는 것보다 휴대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고민한 것은 디스플레이 크기였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13인치대로 구입을 했거든요. 화면이 크면 클수록 작업도 하기 좋고 이제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가 더 좋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얘가 이번에 OLED가 들어가면서 경험해보니까 저는 사실 15인치대에서 이제 OLED가 좀 좋기는 하지만 작업 위주로 한다면 기존에 있던 QLED, LCD 모델이 더 낫더라고요. 예전에 ASUS 젠북 프로 듀오 리뷰에서도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OLED의 펜타일이나 스트라이프 방식이라면 제 기준에서는 화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눈에 많이 거슬렸습니다. OLED의 지금의 이제 스트라이프 방식이라면 4K 해상도 정도는 되어야 볼만했던 것이죠. 그리고 울트라북 자체가 휴대성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제품들은 화면이 작은 좀 가벼운 제품들을 제가 더 많이 선호하기도 해요. 여기서 스트라이프 방식은 버닝 방지를 위해 블루 소자를 조금 더 늘린 S 스트라이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RGB 구조와 좀 다르고 예전 갤럭시를 생각해보면 초기에 AM OLED 여기서도 펜타일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았을 때는 이 뭐랄까 LCD에 비해서는 뭔가 깨져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후로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그 티가 별로 안 나기는 했지만 노트북은 상대적으로 화면이 커지다 보니까 마치 예전에 갤럭시 AM OLED 초기 버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3인치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무게도 가볍고 휴대하기도 좋고 어차피 OLED를 써야 한다면 그래도 화면이 작은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은 CPU를 고민했어요. 보통 노트북 리뷰를 하게 되면 이거 돌아가요? 저거 돌아가요?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이것을 가능하냐 아니냐 정도로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영상 편집을 해도 4K냐 풀 HD냐 풀 HD에서도 60프레임이냐 30프레임이냐 그것도 코덱에 따라 자막과 캠의 개수에 따라서도 너무 많은 편차가 있다 보니까 동일한 성능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잘 돌아간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 돌아간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잣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갤럭시북 이온이나 프로 그리고 그램 같은 시리즈들은 울트라북 라인업으로 보통 저전력 프로세서가 들어가요.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이라면 고성능보다 저전력에 초점을 맞춰진 프로세서입니다. 이것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CPU 모델명 뒤를 보면 보통 U나 G가 붙은 것은 저전력, H나 HS, HK 같이 붙은 제품들은 보통 고성능 프로세서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면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작업을 하려면 뭐 다른 노트북보다 게이밍 노트북으로 바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 게이밍 노트북에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작업하는 성능에 맞춘 프로세서를 어떻게 선택하냐? 보통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의 프로세서의 성능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내가 구입할 모델의 CPU 정보 그리고 시대벤치 같은 방식으로 네이버
네이버나 구글링 하면 어느 정도 그 제품에 대한 벤치, 그러니까 성능에 대한 벤치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100% 벤치 점수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척도가 될 수는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갤럭시북 프로 360에 i7, i5가 있는데 저는 i5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 이러한 제품들은 포지셔닝 자체가 휴대성과 저전력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쿨링 성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들을 보면 소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만큼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갔고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제 좀 두껍고 팬 소음이 굉장히 큰데 이러한 제품들은 이제 저전력 그리고 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써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이러한 제품들은 쿨링 성능에 한계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쿨링이 잘 되는 녀석이라면 i7을 골라도 좋지만 보통 얇은 노트북들은 쿨링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i5보다 i7이 성능이 훨씬 더 잘 나올지언정 이게 계속 열을 받으면 결국 i7이 i5까지 내려오면서 나중에는 별 차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도 노트북에서 고성능을 바라기에는 어렵고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라면 저는 그래도 이제 가성비를 챙긴 i5를 좀 많이 추천하고 저도 i5로 많이 구입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전력에서 성능 차이가 이 정도로 크게 나지 않는데 차라리 이 돈을 아껴서 데스크탑이나 모니터를 추가 구입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작업에서는 더 쾌적함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램과 SSD. 보통은 8기가만 해도 충분하긴 한데 그래도 램은 다다익램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16기가로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램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모델이라면 처음에 8기가로 구입했다가 램이 부족하다면 추후에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SSD는 사용량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문서 작업만 한다면 256기가도 괜찮은 편이었고 나는 좀 용량 큰 파일을 좀 쓴다 싶으면 512기가나 1테라로 한 번에 좀 크게 가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진짜 저장 공간은 너무 복불복인데 이것은 가장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용량을 보면 돼요. 요즘은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6기가 만약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512기가를 이제 좀 기준으로 두고 구입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도우 포함 제품 포함하지 않는 프리도스. 예전에는 미포함 제품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을 했었는데 요즘은 프리도스를 막 추천하진 않습니다. 만약 저처럼 윈도우 라이센스가 있고 노트북을 자주 교체한다면 프리도스의 가성비가 좋고 노트북을 자주 바꾸지 않고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윈도우 포함 제품을 처음부터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요즘에 윈도우 포함 제품이 프리도스의 라이센스를 따로 구입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노트북을 저처럼 자주 바꾸는 게 아니라면 또 라이센스를 또 어디 처박아놨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죠. 일단 첫인상은 이것도 써봐야 알겠지만 첫인상은 꽤 괜찮게 잘 나왔다. 프로가 아닌 프로 360이 오랜만에 삼성에서 이제 좀 고급스러운 제품을 써보는 거라서 제가 이제 당분간은 맥북 에어 M1을 이제 잠시 제쳐두고 얘를 메인으로 사용해보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 좀 꼬박꼬박 사용해보면서 한번 사용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인상이지만 힌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좀 뻑뻑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스무스하게 막 휙휙 돌아가네. 깔맞춤 안 해준 것도 약간 이게 뭐야 이게 이 깔맞춤 해주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뭐야 이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제 매일매일 얘로 작업을 해보고 넉넉하게 2주 뒤에 사용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생각보다는 훨씬 괜찮아요. 생각보다 제가 한 160만원 정도에 구입했거든요. 그것에 그 가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만족감이 되게 높습니다. 단 한 가지 빼고요.